안녕하세요. 전업투자자 주덕입니다. 오늘은 시장이 자주 나오는 현상은 아닌데 중요한 약간 좀 변화가 생긴 것 같아서 여기서 한번 중간 점검을 좀 하고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현재 시간은 11월 22일 월요일 2시를 넘어가는 시간입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오늘 가장 특징적인 게 뭐니 해도 반도체 수급이 블랙홀의 역할을 하고 있죠. 반도체에 다 몰리면서 우리가 기존에 강했던 메타버스나 NFT 게임주들이 다 지금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게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 반도체 지금 반등이 이렇게 세게 나오고 있는데 이거 지금이라도 매매를 해야 되나? 메타버스 쪽 NFT 쪽은 차익 실현이 세게 나오는데 이제 이거 끝인 건가에 대한 포인트가 아마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제 생각은 항상 뭐 맞는 것도 아니지만 제 개인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본 생각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반도체가 새롭게 중요한 섹터군으로 이제 돈이 몰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인 부분도 맞습니다. 그래서 눌림목이 충분히 나와 준다면은 아무래도 계속 관심을 갖고 매매를 좀 해야 되는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메타버스는 어떻게 되냐? 이제 차트를 보면서 한번 쭉 설명을 드리는 게 편할 것 같네요. 일단 하이닉스가 오늘 정말 갭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8% 정도 상승 마감을 했는데 미국장에서 거의 그거랑 똑같이 8%를 지금 따라서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의 1A로 쭉 올라오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삼성전자가 5% 올라가는 날을 언제 본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오랜만에 이렇게 정말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정말 기분이 좋을 만한 엄청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는 충분히 이거는 아무래도 지금까지 반도체에서도 계속 악재를 작용했던 공급 부족 이슈가 해소될 기미가 보인다라고 좀 뭔가 보는 것 같고, 그리고 내년 2분기, 3분기부터 메모리 가격이나 이런 디램 가격들이 뭐 반등이 나올 거다라는 거를 미리 좀 선반영 하는 게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수급이 몰리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쪽 섹터도 중요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강하게 갔던 게 뭐 PSK도 거의 신고가의 흐름이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DB하이텍도 거의 신고가. 이것도 좀 있으면 신고가네요 했는데 바로 이렇게 다이렉트로 신고가를 가고 있고, 그 외에도 몇몇 종목도 있죠. 뭐 주성 엔지니어링도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SFA 반도체도 좀 반등이 나왔으나 좀 빠지고 있고, 지금까지 많이 빠졌던 뭐 테크윙도, 테스 뭐 등등등 지금까지 계속 소외받았던 만큼 지금 자금이 메타버스에서 빠지면서 좀 강하게 몰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메타버스 테마도 한번 볼까요? 대표적으로 뭐 MP 지금 거의 11선 부근까지 빠진 상태에 오늘만 거의 낙폭이 12%, 13%가 됩니다. 넥스트도 거의 제대로 된 반등 없이 이렇게 14%가 빠졌어요. 근데 이노뎁은 삼성과 관련된 또 뉴스가 나오면서 이렇게 메타버스 관련 테마인데도 이 종목은 또 힘이 이렇게 신고가를 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다 빠지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대부분은 거의 다 지금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펄어비스도 4% 정도 빠지고 있고, 카카오 게임즈도 10%나 빠지고 있죠. 얼마나 거래량으로 봤을 때는 진짜 어마무시하게 터지는 건 아니지만 충분히 이쪽 섹터를 적극적으로 매매하셨던 분들이 공포를 느낄 만한 구간인 거는 맞습니다. 자이언트 스텝도 다이렉트로 11선을 깨고 지금 21선을 향해서 거의 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차트들을 봤을 때 제가 느끼는 거는 지금 시속 게임을 할 확률이 높다. 반도체 쪽 섹터와 기존의 주도주였던 NFT 메타버스 쪽 섹터가 어느 정도 시속 게임을 당분간 좀 지속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가냐? 자, 반도체주 섹터가 지금 이제 시작이 됐지만 이 종목들이 뭐 쉬지도 않고 갈까요? 계속 가는 건 없고 어느 정도 눌림목을 뭐 3일선이든 5일선이든 11선이든 중간중간에 가면서 이제 쉬었다 가는 구간들을 여러분들이 많은 차트를 보면서 아실 거예요. 메타버스도 기존에도 계속 간 게 아니었잖아요. 가다가 뭐 하루 이틀 쉬고 다시 가고, 다시 뭐 한 일주일 정도 쉬고 다시 가고 막 그랬어요. 지금 이제 반도체가 올라가기 시작했지만 반도체가 어느 정도 뭐 하루 이틀은 더 오를 수 있겠지만 당장 어느 정도의 보합권이나 약간의 마이너스 정도의 흐름만 나와줘도 잠깐만 어디 갈 데가 없나 하는 돈들이 지금 최근에 많이 빠졌던 메타버스 쪽으로 이거 지금 많이 빠졌네,
저가 매수 그런 느낌으로 수급이 순간적으로 또 우르르 몰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지금 당장 이렇게 빠지는 것만 보고, 물론 위에서 사신 분들은 좀 물려 있어서 공포감 때문에 이게 어떻게 투매에 동참을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비중이 좀 적거나 현금을 갖고 계신 분들은 반도체주들이 어느 정도 살짝 주춤주춤하거나 단기 차익 시장이죠. 어느 정도 물량이 조금 빠질 것 같을 때는 기존에 많이 빠졌던 메타버스 관련주들을 저가에 매수를 해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구간을 잘 먹을 수 있는 흐름이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대응을 할 생각이고요. 반대로 또 어느 정도 메타버스가 반등이, 기술 반등이 좀 세게 나온다면은 그거는 반도체주들의 어느 정도 쉬어가는 자리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오히려 반대로 시소 타기처럼 메타버스에서는 차익 실현이 일부 또 그때 구간에서 해야 되고, 또 아니면 물렸던 분들은 거기에서 어느 정도 익절이든 손절이든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반도체주에서 다시 메타버스가 빠질 때는 반도체주에 좀 적극적으로 또 공략을 하는 전략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물론 뭐 항상 맞는 건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기존에 주도주가 워낙 셌잖아요. 워낙 센 만큼 메타버스 쪽이 좀 말도 안 되게 몰렸던 건데, 그게 사실상 다 반도체 쪽도 별로라 그러고 자동차도 별로라 그러고 우리나라에서 다 별로라고 하니까 갈 데가 없는 돈들이 그냥 미래에서 뭐 메타버스 계속 주도 트렌드니까 갈 데 없으니까 일단 여기에 가자, 쏠림 현상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근데 이제 반도체 숨통 트인데, 반도체 이제 괜찮아진대 라는 게 얘기가 들리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이제 우르르 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자금들이 이동 자금은 많은데 투자할 그런 섹터가 많이 없다 보니까 우르르 몰리는 현상 때문에 이렇게 좀 대응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런 괴팍하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이거를 잘 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하게 지금 이렇게 15% 20% 빠지는 게, 한번 이렇게 강하게 주도주였던 게 큰 악재가 나오지 않고서는 한 번에 이렇게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 정도의 낙폭도 하루 이틀 조정이 받더라도 또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이 또 세게 나올 때는 나오기 때문에, 이거 한번 빠졌다고 이제 여기 다시는 안 봐, 다 삭제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여기에서 단기적으로 추세를 다시 전환을 해서 막 전고점 돌파해서 날아간다, 이거는 까지는 모르는 영역이고, 적어도 기술적 반등은 나올 때는 세게 나올 수 있다. 이 부분은 제가 기존에 경험해서 많은 분들도 예상을 하실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대응하기 달려있고, 그나마 대신에 반도체주들도 주도 섹터로서 좀 잘 봐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투자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단기나 스윙 투자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시소 게임에 대해서 시소 타기를 하는 그런 자금 흐름에 대해서 조금 큰 흐름을 좀 더 이해를 하시고, 또 거기 안에서 한번 종목 선정을 또 해야겠죠. 우선순위로 어떤 종목이 또 잘 나올지 뭐 이런 것들도 그런 식으로 대응하다 보면은 종목들도 보이지 않을까. 지금 LG전자도 애플카 이슈로 올랐지만 결국에는 그거거든요. 지금 계속 못 갔잖아요. 몇 개월 동안 6개월 이상 계속 빠지기만 했는데, 이제 자금이 이런 그동안 못 갔던 종목에서도 자금이 몰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좋지만 그 밑에 중소형조 반도체도 다 봐야 되고, 그동안 못 갔던 LG전자나 LG전자 관련주들 보면은 딱 나오니까요. 그런 종목들도 다 봐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또 지옥 관련해서는 오늘 우려가 있었던 게 차익 실현이 나올 수도 있다. 왜냐면은 이슈 소멸로 그렇게 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갭이 생각보다 별로 안 뜨면은 한번 해볼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보시다시피 제이 콘텐트리도 갭이 15% 떴어요. 이게 이렇게 가볍게 움직이는 종목이 아닌데 15% 떴다가 22%까지 갔다가 지금은 마이너스 전환이 됐고, 지금 거래량이 보시면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왔는데, 이 정도 대량 거래량이 나왔으면은 우리가 흔히 기술적 분석의 이론에서 봤듯이 단기 고점일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종목으로도 덱스터도 있었죠. 덱스터도 마찬가지로 갭 떴다가 메타버스 쪽 섹터도 같이 투매가 나오면서 마이너스 12%까지 빠지는 흐름이 나왔고, IOK가 그나마 잘 버티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또 소형주기도 하고, 얘는 그나마 그 전까지 많이 오른 게 없었기 때문에 지금 갭든 20%대를 좀 버티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IOK 공략하신 분들 말고는 대부분 지옥 관련주들을 공략해서 재미 보시는 분들 별로 없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메타버스에 대한 하락을 좀 정리하자면 완전히 끝났다고 보기는
힘들다. 오히려 단기 저점을 잘 노린다면은 좀 쏠쏠한 수익이 나올 만한 구간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보고, 그렇게 저점을 노리기 위해서는 역시 지금 자금이 블랙홀처럼 많이 쏠리고 있는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기타 반도체 중소형주들의 흐름을 다 관심 종목에 묶어놓고 그 종목들의 흐름까지 체크하면서 양방향으로 우리가 수급들을 보면서 대응을 한다면은 좀 더 괜찮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저런 또 오늘도 시장을 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그런 전략에 대해서, 투자 심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어제까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저는 이렇게 대응할 거다 이 정도의 설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참고하셔서 본인의 투자 전략에 수정을 하는 데 있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섹터 좀 담으셨나요? 다 맞지. 이런 건 못 참지.